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사기 및 해당 작품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도국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예감한 람포사 3세. 그는 내무상서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밤을 틈타 왕국의 밖으로 도망보내려 했죠. 하지만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으로 왕국의 주변은 이미 코키토스의 병사들이 좁혀오고 있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참고로 이번 진군에서 새로운 NPC의 모습이 등장했는데 코키토스의 뒤에 있는 이들은 레벨 82의 설녀라는 몬스터로 평소에는 코키토스가 거주하는 스노우볼 어스를 지키는 친위대가 되겠습니다. 한편 8손가락의 본부인 힐마의 저택에서는 코코돌을 포함한 간부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 코코돌이란 캐릭터를 잊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코코돌은 과거 리 에스티제 왕궁 내에서 불법으로 창관을 운영하던 간부였는데, 세바스의 연인인 트알레디냐가 이곳에서 온갖 일을 당했었으며 이후 세바스와 왕국군에 의해 체포된 전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의 왕국은 코코돌 같은 죄인들마저 동원하여 마도국에 대항하려 했었고, 그런 코코돌을 힐마들이 몰래 구출하여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코코돌의 입장에서는 쥐뿔도 없는 자신을 구해준 힐마들이 더욱 이상하게 보였는데요. 一体何が目的なの？私たちは仲間じゃない。 코코돌이 알고 있는 힐마 슈그네우스란 인물은 같은 8손가락의 일원이긴 했지만 약물 제조를 위한 근거지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힐마를 비롯하여 다른 간부들이 공포공의 세례를 받은 직후 서로의 처지를 동정하여 끈끈한 동료애가 생긴 것으로, 힐마들은 추후 코코돌을 어떻게 소개해야 그 세례를 피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동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ココドールを助けられなかったわ。 날이 밝고 아인즈와 알베도는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아인즈의 모습은 보물전의 계층 수호자인 판도라 젝터가 아인즈의 모습으로 변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예상했던 대로 아다만타이트급 모험자인 주옥물방울에 아주스가 파워드 슈트를 입은 채 나타났으며, 그는 뇌격을 발사하여 데스나이트들을 모두 소멸시켰고, 판도라 젝터는 이를 보곤 최소 7위계의 마법인 체인 드래곤 라이트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다만타이트급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는 아주스가 어떻게 나베랄 정도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이는 슈트의 능력 중 하나로, 파워드 슈트에는 데이터 크리스탈을 장착하여 고위계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저장식 부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완전 무장을 한 알베도가 대응하면서 아주스는 알베도를 유인하는 데 성공하였고, 알베도 또한 아주스의 실력을 가늠하려 했지만 파워드 슈트의 레벨은 대략 60에서 70대 전후로 레벨 100인 알베도에게 있어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으며, 아주스가 쏘아대는 머신건과 마법 또한 하루에 3번 어떤 공격이든 버틸 수 있는 알베도의 신기급 방어구인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토스에 막혀버리고 맙니다. 반면 이를 지켜보던 판도라 젝터의 뒤로 누군가 다가왔고, 익스플로드 마인은 오버로드 1기에서 아인즈가 샤르티아전에 사용했던 마법으로 이번에는 판도라 젝터가 미리 함정을 준비해둔 셈이었죠. 백금요원과 대치한 판도라 젝터는 라이프 에센스와 마나 에센스를 사용하여 상대의 HP와 MP를 시각화하였고, 백금의 물리공격을 상위 물리공격 무효화 스킬로 커버하여 자신에게는 물리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장하여 연출하였습니다. 이에 백금은 자신의 스킬인 세계 단절 장벽을 사용, 이는 아인즈의 18번 스킬인 그레이트 텔레포테이션조차 막아버릴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세계 단절 장벽은 이 세계의 일부 용왕들이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시 마법이라는 오리지널 기술인데, 원래는 MP나 HP가 아닌 영혼을 소모하여 사용하는 마법이지만, 백금의 경우 원래 주인인 백금 용왕이 미리 불어넣은 생명력을 소모하여 사용되는 만큼 영혼보다 훨씬 많은 대가가 소모되며 판도라 젝터의 라이프 에센스에 소모된 것이 투시되는 것이었죠. 백금은 자신을 리쿠 아가네이아라고 소개하였고, 이어서 광희를 발동하여 갑옷을 강화, 이때도 HP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휘록체라는 스킬은 타격에 대한 데미지를 낮춰주고, 시전 이후 한 번 더 발동하면 타격 공격 자체를 1회 무효화시키는 마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백금의 해머에는 효과에 상관없이 상대를 미쳐버리는 넉백 효과가 부여되어 있었으며, 이 무게들 자체에도 HP가 존재합니다. 판도라 젝터는 이중 영창으로 마력으로 이루어진 옵시디언 소드를 소환하여 대응하였고, 백금은 이를 아주 간단히 회피하며 추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판도라 젝터는 제9위계의 마법인
톨 그레이트 썬더 및 넉백 효과가 있는 블라스팅 스태프로 훌륭하게 대응해 나갔으며, 이어서 제12개 서몬 언데드 텐스인 데스나이트보다 훨씬 상위의 언데드인 둠로드를 소환하였습니다. 둠로드는 레벨 70의 언데드로 사실 레벨이 70일 뿐이지 실제 능력은 그 이상이라고 하며, 이는 판도라 젝터가 레벨 90 정도로 판단한 백금의 공격을 정면에서 버티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어서 판도라 젝터는 동일한 12개의 언데드인 엘리멘탈 스컬을 소환. 이는 레벨 68의 매직 캐스터계의 언데드로 불과 번개, 산성과 얼음의 4대 속성 공격을 최대 화력으로 내뿜을 수 있으며 백금과 같은 물리 공격에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상황이 슈퍼 도계자를 박으며 현 상황을 이야기하는 판도라즈 엑터. 하지만 백금은 力を持つ者はその力の使い方に注意を払い責任を取る必要がある。 이 대사는 백금용왕 스스로가 직접 나서지 않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며, 500년 전부터 팔류광과 마신들로부터 세계를 지켜왔던 인물답게 자신이 세계를 지킨다고 선언합니다. 세계 단절 방벽을 부수고 난입한 알베도에 의해 전투는 중지. 백금은 그대로 후퇴하여 살아남은 아주스와 합류합니다. 이때 백금의 갑옷을 자세히 보시면 2기 당시 샤르티아에게 당했던 데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백금 용왕은 세계 단절 방벽을 부쉈다는 이유로 알베도가 플레이어일 가능성, 그리고 나자릭에 2개의 월드 아이템이 있을 가능성을 추측합니다. 하지만 나자릭의 월드 아이템은 오늘 이렇게 해서 오버로드 사기의 11화에서 알 수 있었던 TMI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샤르티아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많은 마법의 연속 사용을 볼 수 있었고, 백금과의 전투신도 깔끔하게 연출된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백금이 이름이 됐던 리쿠 아가네이아라는 리쿠의 이름은 실은 200년 전 마신 토벌 당시 13인의 영웅을 이끌던 파티 리더의 이름이 되겠으며, 그는 영웅들 중 유일한 이그드라시 플레이어였다고 합니다. 또한 백금은 다음번에 일기트로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번에 싸운 판도라 젝터의 능력은 실제 아인즈의 능력에 80% 제한이 걸려있는 능력치였으므로 그는 나자릭이 힘을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인즈의 모습을 한 판도라 젝터가 백금의 공격을 받고도 멀쩡한 이유는 아인즈가 이번 탐색전을 위하여 자신의 신기급 아이템인 그레이트 모몬가 로브들을 판도라 젝터에게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